네, 민주당도 지금 내부는 굉장히 좀 시끄럽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해서 지금 문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지금 단합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 정말 이낙연 전 대표의 속마음이 뭘까요? 저는 신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대표는 과거에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질 때도 분당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던 전력이 있고 본인이 민주당의 역사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탈당하는 것은 선택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문제가 크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라라는 메시지라고 보고 그런데 뭐 그런 의사를 보이는 순간 그런 게 아무런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세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의 배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그 지금 친명과 비명의 어떤 갈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 내용의 중심에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의 친명의 그 원내 사람들이 가서 지금 자기 공천을 하겠다고 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과 그다음에 개딸이라고 불려지는 극렬 지지층들의 어떤 그 테러에 가까운 어떤 행위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 형태를 보면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까지 해가 왔던 언어들을 쭉 저희가 따라가 보면 언어의 수준들이 점점 세지고 이제까지 이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김용이 5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 그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당의 찬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나 이런 걸 민주당이 사고 있지 않나 봅니다.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뭐 외부에서 볼 때는 당내 싸움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당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 특히 진보 세력 같은 경우는 분당은 필패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당내부 소통방에서 소위 비명이라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어떻게든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분당이라는 건 우리 선택지에 없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고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민주당은 소위 시스템 공천이라는 경선을 통한 공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도부의 정성적인 평가나 의중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한두 분들이 불만을 갖고 탈당하는 일이 총선 전까지 있을지언정 저는 뭐 분당은 없을 거다.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대다수가 따라 나가느냐? 지지자들도 분당은 필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금태섭 의원이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금태섭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의정 생활을 또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소위 지역구 관리를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한 분일지 모르겠는데 이 당에서는 그 당의 분위기에 맞게 또 정치를 해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약간 견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시각도 맞겠죠. 예. 정치인들이 이 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잊혀지는 거고 당연히 당 대표 내지 총리까지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본인의 역할을 찾고 싶어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다음 대선까지 기회를 보시는 건 그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분들의 역할을 이제 당에서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다. 지도부가 역할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도부가 통합을 하자고 해서 이분들이 그래 알았다 통합을 해야 되니까 나도 뭐 당직도 하나도 없으니 그냥 아주 뭐 지역에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아직 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도 이분들께서 그런데 당내에 야당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저희 당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당으로 약간 뉴스가 다 이렇게 몰려가서 저희 당이 아예 뉴스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는데 이런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잘 봉합되면 다행이죠. 물론 이제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본인들의 역할을 지금 현재 다음 대권 때문에 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버퍼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의 민주성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오비들이 나서서 참견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봐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게 여의도에 있으면 다른 정당 내부 일들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 사정 모르는데 저희 민주당은 나쁘게 표현하는 걸 수 있는데 되게 리버럴합니다. 사실은 예. 다 드러나지 않지만 의원들 방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하고 뭐 이런 안에 대해서도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들도 잘 올라가고 근데 이제 싸우다가 뭐 이렇게 풀고 이런 게 저희는 되게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으로 저희는 또 야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처럼 힘으로 이렇게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분들이 없어서 저는 이런 방식이 저희 민주당의 정치 방식이고 저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논의가 된다. 다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다수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하는 방대로 뭐 의안들이 통과되고 하는데 뭐 그거는 또 당내 민주주의도 다수결이 작동하는 구조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뭐 열성적인 지지층에 의해서 당이 다 좌지우지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저희하고 건강한 대등한 관계의 어떤 정치적 파트너가 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저 역시도 원하는데요. 이번에 중앙위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면서 대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하고의 비율을 그렇죠. 조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공천에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율을 확대하는 부분 두 개를 같이 결합해 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건이 서로 전혀 다른데 이거를 결합해서 안건을 가지고 찬반을 투표했다는 걸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참 특이하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당내에서 뭐 치고받고 아까 김한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불현듯 드네요. 뭐 그건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저는 뭐 그걸 구분했다고 해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 판세 분석 결과 굉장히 좀 암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과반이냐 180석을 먹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갖고 지난 총선 말미에도 일부 손해를 봤다라는 인식이 있고 저희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장소가 당원들한테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세종시당 토크 콘서트였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는 좀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이게 다가올수록 이런 발언들이 저는 그 예측을 틀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장밋빛 전망 자체가 틀리게 되는 그런 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해찬 고문님 전 대표님도 아직은 뭐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힘을 북돋아줘서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 특히 충청권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조금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신 얘기다라고 듣고 좀 더 겸손하게 저희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제 내부의 그 오만함을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금 의원님, 네.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 서울에서 6석 건지기도 어렵다 이런 이제 자체 판세 분석 결과는 약간 엄살 부리기로 볼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엄살 부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현재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혁신위에서 저희에게 던져준 아젠다들을 이용해서라도 이번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적 행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판세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양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중도가 상당히 많은 소위 스윙 보터가 매우 중요한 전장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 지지층들이 스윙 보터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세는 40대 8이 또 8대 4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조심스럽게 서울 판세는 보고 있고요. 바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2008년에 반대로 저희가 8석 얻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국민의힘이 8석을 얻었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저희도 겸손한 자세로 수도권 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 근데 김한기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새로운 신당의 출마자를 모집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해당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당내 또 일각에서는 진짜 나갈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보름 전까지는 나갈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당내에서 좀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방향을 보면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더 어떻게 많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